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2020년 올해 상반기에는 참 많은 정책들이 매월 예정되어 있는데요. 1월에 계획되었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및 고가 1주택 또는 다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 제한, 취득세율 세분화 및 4주택 이상 취득세 4% 적용 등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2월이 되었고 주택 청약 시스템이 감정원으로 이감되면서 새로운 홈페이지인 청약홈이 오픈되었고, 계약서에 중개보수를 기입해서 명시하는 것이나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및 집값 담합 처벌 등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과 함께 강화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대해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왜 변경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2017년부터 급증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 때문입니다. 특히 양도세를 탈세하기 위한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등의 위반 행위 적발이 전년 대비 1.9배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다음 해인 2018년에도 줄기는커녕 오히려 30% 이상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는 2015년 7월에 폐지되었던 주택거래신고제가 2017년에 파리 대책을 통해 부활하면서 나타난 모습인데요. 그 전까지 불법 탈법적으로 주택을 거래하던 범법자 투기꾼들이 투기과열 지분의 3억 원 이상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서 맞지 않는 금액, 맞지 않는 기간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버린 거죠. 이렇게 신고제를 폐지한 동안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불법 거래로 인해 투기꾼들이 탈세를 해가며 더 많은 불로소득을 올리면서 집값까지 급등시켜버리니 결국 정부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더욱 엄중하게 잡아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전거래, 담합행위, 허위매물 등 아직도 잡기 힘든, 하지만 잡아내야만 하는 시장 교란 행위는 끊이지가 않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하고 강제성 있게 거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즉,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불법적인 정황이 있는 거래를 적발하겠다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거래를 정부 마음대로 통제하며 공산주의로 돌아간다는 등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라고 매번 정책마다 시장 경제를 왜곡한다며 비판하는 한 기자는 범법 행위를 옹호하고 탈세가 날뛰는 세상을 원하는 이 시대의 참 기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번 달 21일 개정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조사 권한이 부여되는데요. 그간 국토부 지자체 단위로 분절화된 특별사법 경찰체제의 경우 정책 업무와 특사경 업무를 겸직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수사가 힘들었고, 지자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체계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으나 21일부터 국토부 산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만들어 전국적인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전국 480여 명의 특사경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죠. 또 매수인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고, 가계약도 실거래 신고 시킴과 동시에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역시 의무화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신고기간 단축과 가계약 실거래 신고로 정책 반영에 대한 어긋난 해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9.13 대책이나 최근 12.16 대책 이후 매매가격 지수에 반영이 되기까지 적게는 5주 정도에서 많게는 2달가량 걸린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기존에 가계약을 해놓고 정책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니 정책 후에도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호도들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신고일까지 더더욱 늦춰서 신고하게 되면서 강력한 종합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가격이 올랐다는 어이없는 분석이 나오며 시세를 교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특히 감정원의 경우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을 기준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계약까지 고려하면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최대 2~3달은 기다려야 정확한 효과가 나옴에도 그걸 보고 아직도 오르고 있다며 선동하는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는 것이 무섭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선동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정책 효과 반영도 지표상으로 빨리 나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여태까지는 국지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을 경우 일시적인 고가 거래로 인한 반등인지 아니면 투기 심리가 다시 부활했는지 통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통계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 그것을 발표하고 적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까지 동시에 온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을 때에도 규제를 더 강화해서 폭락시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무조건적으로 찍어 누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니까요. 특히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다다랐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졌던 상승세에 넘어가 고점에서 집을 산 실수요들도 많다는 뜻이며 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차츰 정상화시킬 수 있는 아슬아슬한 정책을 꾸준히 유지시켜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대응이 한 발 늦었다고 좋아라 물어뜯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시장의 상황을 꾸준히 보면서 반영해서 정책을 내고 있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정책 반영의 효과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앞에서 말했던 가계약 신고 및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으로 발빠른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네요. 그럼에도 신고기간 단축에 대해 매수자가 잔금 마련하는데 기간이 촉박해진다고 하며 되도 않는 이야기로 반대하는 중개사도 있는데요. 계약이나 가계약 시 신고하는 기간을 줄이는 것일 뿐 잔금을 한 달 이내에 마련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는데도 반대를 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바보같이 이해하고 저딴 결론을 내는 것인지는 몰라도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또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로 인해 실제 계약행위 없이 실거래가 된 것처럼 거짓 계약신고를 해 단지에 호가를 띄워왔던 자전거래 역시 막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투기꾼들이 시세 조작하는 방법을 보면 집값 담합을 해서 시세를 올리고 만일 정말 자금이 필요한 사람의 급매물이나 실거래가에 맞는 정당한 매물이 나오게 되면 다 같이 개처럼 달려들어 허위 매물 신고를 해서 해당 매물을 내리거나 내놓지도 않을 집을 일부러 높은 호가로 올려놓아 시세를 올리고 여기에 몇몇 자전거래를 통해 실거래가까지 올랐다는 지표가 나오도록 조작하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죠. 호가만 올라가는 경우 담합이라고 눈치챌 수도 있지만 실거래가까지 올라가는 지표가 나오면 사람들이 맞는 시세인 줄 알고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자전거래를 하겠다는 용감한 사람들의 경우는 적발 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 규정을 만들었으니 3천만 원씩 내면서 계속 시세 조작을 할 여유가 있다면 계속 해보던지요.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투기꾼들의 시세 조작 삼형제 중 한 축이 무너지면서 실제의 가치와는 이미 동떨어졌을 만큼 높은 가격으로 올랐음에도 더 올라야 한다고 되도 않는 욕심을 부리는 탐욕의 항아리들에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쐐기를 박아주는 한 방이 들어간 거죠. 또 다른 시세 조작 형제인 집값 탐합 및 허위 매물은 물론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분양시장에도 만연했던 투기 행위까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제재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탈세를 하기 위해 해왔던 불법 편법 증여 및 능력도 안 되는 인간들이 무리하게 투기를 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는 등의 위법 사례를 우선적으로 적발한 것을 비롯해 매매시장 시세조작 삼형제인 자전거래, 허위매물, 집값 담합은 물론 분양시장 투기조장의 산물인 청약통장 거래, 불법 전매 및 위장 전입에 대한 처벌 역시 차근차근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탈법 행위를 막는다면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정책의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남은 물론 4월에 시행 예정되어 있는 분양가 상한제나 추후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임대사업자, 법인, 신탁 등에 대한 규제 강화도 큰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전까지 2, 3월에 계획된 정책들을 보면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범법 행위를 막는 데 집중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신고기간 단축으로 인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으므로 부동산 시장에 이상현상이 생기면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면서 뒤늦게 상투 잡는 실수요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또 지금까지는 잘 빠져나가며 마치 탈세 및 시세 조작이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정직한 사람들은 바보인 것처럼 취급했던 쓰레기들이 모두 제대로 청소되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저딴 짓거리를 할 엄두를 못 내도록 정말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들을 전부 청소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공정하고 정직하게 변모되면서 실수요들이 살기 적합한 가격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니 청소가 마무리되기 전에 괜히 미리 들어갔다가 더러운 것을 묻히고 후회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